아, 열심히 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 여기까지만 해서 숙제를 못했어요. 너 왜? 오늘 어. 학교 등록하고 교부를 아, 교훈 마치려고? 없어가지고 그래. 그냥 학원 오기 전날 해야 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맞지? 우리 아들도 그러거든. 아, 맨날 영어학원 다니는데. 월요일날 월수금반이야. 월요일날 학교 끝나서 와서 해야겠대, 자기는. 너 일을 안 하네. 안 해, 나는 일요일날. 약간 그런 느낌. 미리미리 하세요. 하루 전날. 너는 안 그러겠지만. 뒤늦게 공부하기 싫어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얘기 아니라 우리 아들 얘기야.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할까? 남자애들. 재미없잖아. 재미가 없잖아. 흥미를 붙여야죠. 이게 흥미가 1도 없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안 할 거야? 안 하면 쿨하게 그냥 하지 마. 그냥. 근데 결국은 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온 거 아니야, 학원에? 여긴 의무교육도 아닌데 하셔야 됩니다. 결제해야 되는데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결제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일 생기기 무슨 뭘 뭐 잡아먹기를 하겠어? 보자! 빠바빠빠. 얘가 얘래요. 얘를 풀래요. x의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아, 얘가 얘구나. 이걸로 첫 번째 알아내는 사실. a는 양음. 어렵니? 어려운 건 아니지? a는 양수야, 음수냐고. 양수입니다. 나누자. 양수니까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a와 b에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합니다. 12a 플러스 6b. 이런 젠장할 분수네. 마이너스 6분의 7a가 나오네요. 됐죠? b를 마이너스 6분의 7a로 바꾸는 겁니다.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7a x 어렸어. 그리고 6을 곱합니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을 곱할게.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방향 바뀌고요. 마이너스 6 곱하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곱하니까 플러스 21a가 됩니다. 마이너스 6 곱했어요. 계산하면 15인가? 그리고 a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a가 양수잖아, 지금. 그래서 방향이 안 바뀌고 15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별로 안 틀릴 거야. a와 부호를 같이 하지 마, 한 번에. 헷갈려. 안 헷갈리면 하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음수 먼저 없애고 a를 나중에 따로 합니다. 계산할 때. 그래야 안 틀려요. 잘. 이왕 하는 거 안 틀리는 계산 방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4-1번. 해가 없다. a 더하기 b의 최소값. 선생님이 좀 기억하라 했는데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x가 사라집니다. x가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x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x 앞이 0입니다. x 앞에. 그래서
A는 1이야. 됐어요? 그럼 2를 넣어.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판단. 해가 없으려면 이 부등식이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근데 이쪽은 0이잖아. 이쪽에 어떤 숫자가 있어야 말이 안 되니? 이런 거 아니야? 이것도 돼야 안 돼. 되죠? 0, 0이 말이 안 되지. 0이 어떻게 0보다 커. 맞아. 그래서 얘가 양수 아니면 0이니까 0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라고. 판단. 외우면 안 돼. 왜? 이 방향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 그럼 외우는 순간 망한다. 그냥 판단하면 돼. 아, 여기 어떤 숫자가 됐으면 좋을까? 이렇게. 양수 아니면 0. 그래서 됐죠. A 더하기 B의 최소값. B의 최소값은 나왔고 A는 1이니까 얘는 항상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0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13-로 갑시다. 상황을 읽어볼게. 어느 할인점에서 다이소 갔어요. 다이소. 마트 가면 이렇게 팔지도 않아요. 4,900원. 과자 2개 주면 끝나요. 거의 3개. 요즘에 비싸가지고. 와, 물가가 장난이 아니야. 할인점에서 모든 제품의 정가에. 그러니까 내가 한두 개를 하나만 산 게 아니라 한 2-3개의 종류를 산 거야. 했을 때 30% 이상짜리 30%에서부터 50% 할인되는 가격으로 산다는 얘기야. 그럴 때 모든 제품을 할인돼서 할인 적용을 받은 다음에 다 합했더니 4,900원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다음 중 정가의 합계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정가의 합계. 그럼 정가의 합계라는 건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래대로 살 거야. 근데 할인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생각을 해. 글을 먼저 쓰는 거야. 식을 먼저 쓰는 거 아니야. 무조건 X를 선택을 하고 한국말로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식을 써야지 활용이 풀려요. 기본 문제 말고. 기본 문제는 읽으면서 쓸 수 있겠지만. 할인된 금액. 뭐라 써있는 거였어? 할인이 적용된 판매 가격. 아우, 어렵다. 이렇게 말이가 어려워. 할인이 적용된, 그래, 할인된 판매 가격이야. 할인된 판매 가격은, 생각해봐. 이게 내가 산 가격이야, 이게. 내가 산 가격. 내가 산 가격은 제일 작으면 할인이 몇 프로일 때야. 써있잖아. 30에서 50%야.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돼? 30을 써야 되니, 50을 써야 되니, 생각해봐. 아, 내가 살 때 돈 적게 내려면 여기다 몇 프로짜리 살 거야, 니들. 그래, 여기가 50%라고. 50% 할인 가격이 되게 쌀 거 아니야, 맞지? 여긴 몇 프로? 그래, 30%짜리라고. 내가 내는 돈이 제일 적으려면 50%짜리를 사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 얘기라고. 알겠어? 원래는 정가가 얼만데요? X예요. 그러면 50% 할인했으면 얼마 내야 돼요? 이거 알지? 빼기인 거? 알지? 할인. 이렇게 해서 얼마 주고 사왔대요? 4,900원. 30% 할인. 괜찮나?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얘가 2분의 1이지? (9,800원) 이쪽 풀면 10분의 7x가 4,900. 7,000원이네. 그래서 x는 7,000원 이상 9,800원 이하가 됩니다.
이게 마무리 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할인을 받았을 때 최소값이 되는 것은 맞지? 50% 할인 받았을 때가 내가 낸 돈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식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 문제가 실력이 늘어요. 14-3번. 내각의 크기의 총합. 공식으로 보죠? 이거 몰라? (180) 곱하기 n-1 몰라? 몰라? 어떻게 그럼 저거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유도할 거야? 저는 안 까먹어요. 전 천재거든요. 잘 봐. 까먹을 수 있어. 왜? 정말 가끔 나거든. 내각이야. 맞지? 유도하는 방법만 알면 돼. 삼각형 하나예요. 몇 도예요? 알잖아요, 이건. 180인 거 알잖아. 사각형. 몇 도예요? 360. 360을 180 곱하기 1로 쓰고 싶지 않니? 삼각형 몇 개니까? 2개. 이제는 오각형이면 180 곱하기 몇으로 쓸 줄 알겠지, 이제? 3. 180씩 늘어나거든. 삼각형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실제로. 내부에서. 그래서 N각형, 봐봐. 5일 때 180 곱하기 3. N 빼기 2잖아. 4일 때 4 빼기 2. 맞지? 3일 때 3 빼기 1. 굳이 쓰자면. 그래서 180 곱하기 N-2가 내각의 합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이게 이 N 빼기 2가 뭘 의미하냐면 삼각형 개수야. 한 꼭지점을 그었을 때 삼각형 개수. 알겠지? 삼각형 한 각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공식 썼으니까 얼마? 1200. 얼마? 1400. 작은 다각형. 풀면 돼요. 푸는 건 생략할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돼요. n을 집어넣으면 9 나옵니다. 뭐 1차 부동식이니까. 나온 김에 대각선 총수 공식. 알지? 대각선 총수.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너무 가끔 나오지만 나와요. 2차 방정식이니까. 왜 n 빼기 3이야? n은 알겠지. 꼭지점수니까. 왜 n 빼기 3이지? 이 n 빼기 3이 의미하는 게 뭐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가 몇 개야? 나한테 못 긋지? 옆에 못 긋지? 그래서 빼기 3이야. 나는 이는 왜 해요? 여기서 해주면 여기서 또 세지? 중복이 됩니다. 다 2개씩. 그래서 나누기야. 그래서 n 꼭지점수 곱하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야, 저게. 그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까먹더라도 유도하지. 이거 언제 가끔 나와 진짜. 근데 뭐는 못해. 아예 손을 못 대거든. 근데 하나 더 물어볼까? 이게 나온 김에.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외곽의 합은 외곽의 합구하는 공식. 외곽의 합구하는 공식은 외곽은 항상 360이야. 항상 모든 도형의 외곽의 합은 360이야. 그래서 내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외곽을 구해서 180에서 빼서 구하십니다. 내각은. 그래서 정N각형의 예를 들어서 이게 정N각형 이각 구하래. 이게 108도건 알아. 맞아 맞아. 근데 360 나누기 5를 해버려. 72지. 72인데 180도 72 빼. 그럼 108 나오잖아. 그래서 외곽을 알면 내각을 알 수 있어요. 정N각형일 때. 알겠지? 그래서 외곽의 합은
항상 360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용어에서. 됐죠? 넘어갑니다. 15-3번. 어딜 간대? 갔다 온대? 첫 번째는 걸어갔다 온대요. 갈 때는 시속 5km, 올 때는 시속 4km. 했더니 48분 이상 더 걸린다. 야, 누가 더 걸릴 것 같아? 시속 5km를 가는 게 더 걸리니 시간상으로, 시속 4km로 가는 게 시간이 더 걸리니 누가 더 걸려?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속력이 빠르라 적게 걸리지, 시간상으로. 맞지? 알지? 속력이 빨라야지. 120km 가는 거랑 60km 가는 거 2배 차이 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새끼 거리가 Xkm래요. 그러면 더 걸린 애가 누구야? 더 걸린 애가 얘야, 위야, 아래야? 더 걸린 애가 얘지. 그걸 빼면 돼요. 이게 그만큼 차이란 얘기지. 그게 몇 분 차이래? 48분 이상 더 걸렸다. 맞지? 48분 이상. 속력의 단위에 맞추시면 돼요. 됐나요?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자동차가 몇이래? 마스크 벗으면 더 큰데, 목소리. 벗을까? 시속 25km. 시속 50km. 24분 이상 더 걸린다. 돌아올 때. 같은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누가 더 걸려? 누구야? 얘가 더 걸리지. 당연하지? 속력이. 그래서 25분의 X. 몇 분 이상 더 걸린다? 24분 이상 더 걸린다. 됐죠? 네, 풀면 돼요. 약분 좀 하고 6, 8에 48 됐죠? 6, 6, 8 20 곱하자? 20 곱하면 5x 4x 20 곱하면 16이네요. x는 16 이상. 50 곱하면 20. 크다의 답은 큰 게 답입니다. 그래서 20 이상. 알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17-1, 2, 3을) 봅시다. 지금 사과가 1000개가 있어요.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X개가 있대요. 사람 수랑 똑같아. 사과를 여기다 담을 거야. 첫 번째 상황이 이 상황이야. 한 상자 안에 30개를 담는데, 그랬더니 사과가 정확하게 200개가 남는 게 아니라 200개 이상이 남는다를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남는 거 어떻게 구해? 생각해봐. 남는 거. 사과를 상자에 담은 걸, 전체에서 상자에 담는 걸 빼면 남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전체가 1000개 있잖아. 한 상자에 30개씩 담았으면 상자의 개수가 x개니까 30x만큼 담았을 거 아니니? 괜찮니? 응? 그게 남은 거겠지. 그게 얼마 이상? 200 이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식이 어려워. 두 번째 식이. 모자란 데가 문제야. 아, 이런 젠장 모자라. 두 번째 상황은 한 상자에 40개씩 담았대. 그런데 20개 이상 모자란다. 얘는 200개 이상 남는다. 이렇게. 모자라는 건 식으로 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모자란다. 남는다는 건 편해. 할만해. 사실. 맞지? 그 얘랑 비슷하겠지? 똑같이 쓸게. 똑같이. 얘 봐. 1000개에서 똑같지? 30개씩 담으나 40개나 담으나 똑같이 1000 빼기 30에서 1000 빼기 40x. 맞아 맞아.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남는다는 것은 200 남았어. 모자란다는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생각해봐. 30개 담았으면 사과가 많다는 얘기야? 상자 안에 있는 사과가 더 많다는 얘기야? 남았으니까. 그냥 사과 전체가 많은 거지. 맞지? 상자 안에 있는 것보다. 맞지? 그런데 한 상자에 40개 담았더니 20개 이상 모자랐다는 얘기는, 모자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다 채울 수 없었다는 얘기야. 1000개 가지고. 그럼 얘가 많다는 얘기야? 얘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40x가 많다는 얘기야. 최소 몇 개 이상 많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뺐을 때 양수겠니? 음수겠니? 그렇지, 음수야. 모자란다는 여기다 음수를 쓰면 돼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똑같을까? 다를까? 얘랑 똑같을까? 그러면 이 숫자는 20 이상 모자란다니까 23개 모자라고 24개 모자라고 25개 그런 뜻이겠지.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그런 게 된다는 얘기잖아. 얘보다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향이 어려워요. 방향이. 이 음수 쓴다는 것도 어렵고 사실. 할만하지 이제? 아 모자라? 음수겠네. 남아? 플러스겠네. 플러스일 때는 안 헷갈려. 안 틀리고. 모자란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처음에. 알겠지? 모자란다?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거를 좀 기억하면 괜찮을 겁니다. 아, 모자라는 건 마이너스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풀면 돼요. 풀면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800인가? x는 30분의 3분의 80 마이너스 40x 넘기면 마이너스 1020 2분의 51인가? 25점 몇 26점 몇. 그래서 x는 26개입니다. 상자는 자연수니까. 됐죠? 됐어요. 좀 쌀쌀하네. 미친놈. 욕 나올 뻔했어. 반팔 입고 진짜 춥다고 그래. 깜짝이야. 너무 추운데. 옷을 입어. 아, 너무 더워요.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일. 정말 내가 돌을 닦아야 돼. 아, 돌을 아십니까? 니들 아직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지? 돌을 아십니까, 사람? 진짜 정말 황당해. 들 가다 광명이 보입니다. 진짜 갑자기 눈이 선하십니다. 뒤에 광명이 뭐야 이 사람 진짜. 길 가다가 정말 끌려가면
무서워. 내가 대학교도 한번 끌려갈 것 같긴 해.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었지. 근데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고 했는데, 뭐예요 거기서 뭐 제사 지내라 그래. 돈 내라고.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라 그러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얼마 내나요? 몰라, 그때 기억이 안 나. 그때 한 30이었나? 근데, 너 필요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진짜. 도를 하십니까? 30만 원 주고 그냥 모르는 사람 제사를 해도 돼요? 그래, 그렇다는 거야. 예전에. 지금이야 더 달라겠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정말, 쓰레기. 정말 색다른 경험일 거예요. 오, 눈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눈이, 당해보고 싶어요. 너는 안 건들 것 같아. 보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방을 배정하는데 똑같아. 방의 개수와 의자의 개수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는.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몇 명씩 방에 들어가라고 했대. 7명씩 들어갔더니 4명이 지금 밖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한 명씩 끼어 앉겠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방이 있단 말이야. 야, 9명씩 들어가. 네? 9명씩이요? 했더니 방이 하나가 남아버렸어. 아무도 여기에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앞에는 9명이라고 반드시 보장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맞지?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소한 1명은 있어야겠지. 1명도 없으면 방이 2개 남게 되니까. 최대 9.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야. 최소값,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최소, 최대. 왜? 여기에 마지막 제일 뒷방에 아무도 없는 방, 그 앞에 여기 있는 인원 수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야. 이 말로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9명씩 들어간 방의 개수는 여기까지지. 그래서 x 빼기 2라고 쓰셔야 됩니다. 방이 하나 남았다 해서 1 쓰면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남는 아무도 없는 방 바로 앞에 이 방은 따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학생 수를. 알겠어요? 됐어요? 끝! 이거 푸시면 돼요. 전체 학생 수가 그래서 7x 더하기 4니까 푸십니다. 9x 빼기 18 7x 더하기 4 2x 18에서 1 빼면 17 17에서 4 더하면 21 x는 2분의 21보다 작다. 이쪽 푼다? 7x 더하기 4 9x 빼기 18 더하기 9 마이너스 2x 9 마이너스 14 2분의 13 그래서 x의 범위는 2분의 13부터 2분의 21입니다. 6.5죠? 10.5죠? 최소값은 7개입니다. 7부터 되니까요. 됐죠? 이게 의자 문제입니다. 봐봐. 그리고 17-3번. 야. 책을 읽을 거야.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 한 권 읽으세요. 십몇 년 동안 책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소설류 빼고는. 왜 이렇게 책을 읽기 싫은지 몰라. 그렇지 않니? 책 좋아하는 사람. 전멸이구나. 책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니, 소설책도 보고 그런 쪽. 무식한 놈아. 되게 많이 돼요. 저 무식한 놈 저거. 봐봐. 어떤 책을 읽는데 하루에 책에 쪽수가 적혀 있겠지. 6쪽씩 읽으면 28일 이하가 걸린다. 이게 뭔 말이야? 전체 책의 쪽수를 x만큼이라 합시다. x쪽만큼. x.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읽을 때
하루에 6쪽씩 읽을 때 28일 안에 끝낸다는 얘기지. 끝낸다는 얘기야. 이 말이 맞아, 맞아. 그러면 내가 읽어야 할 책의 쪽수와 내가 이만큼씩 읽은 거랑 누가 더 작겠니? 책을 다 읽으려면 28일 안에 끝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대로 많이 읽어도 28일까지 해서 끝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내니까 둥은 들어가고요. 알아듣겠어? 상황에? 두 번째가 문제야. 하루에 9쪽씩. 두 번째 건 쉽구나. 9쪽씩 8일 동안 읽었더니 남았대. 아까 비슷하잖아. 남는 건 전체 항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95쪽보다 많이 남는다. 95쪽보다 남은 게 더 크다. 됐나요? C끝 풀면 돼요. 28에다가 6 곱하면 6, 8에 48, 6, 22, 168 95에다가 72 더하니까 167. 그래서 X는 167에서 168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168만 답이 되겠죠. 됐죠? 18-2번. 물 좀 떠올게. 읽어봐, 문제 18-2번. 보자. 18-2번. 야, 요금에 한 달, 옛날에는 지금 집 전화 있는 사람 거의 없지. 저 있어요. 오, 대박인데. 요즘 다 그냥 개인. 너도 있어? 그래.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 니네 나이 때 나는 핸드폰이 없었어. 내가만 없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었어, 아예. 그래서 집 전화가 있었지. 그래서 지역 번호도 있었고 031, 02, 서울은 02였고. 야, 그런 시대가 현타 왔어. 여튼 몇 년 전이야.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니들한테는 일도 생각이 없겠지만 그게 경험상의 차이야, 이게. 나는 알거든. 저는 시내요금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달 기본 요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본 요금이 3,000원이고 한 통 할 때마다 60원씩 요금을 낸다고 한다.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의 범위를 내려면 몇 통 해야 됩니까? 전화의 통수. 그럼 내가 내는 돈을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이 3,000원이에요. 한 통 할 때마다 60원씩 냅니다. 했더니 얼마 이상? 10,000원. 얼마 이하? 미만이네. 15,000원 미만. 됐죠?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야. 이해하려고만 하면. 시에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럼 3,000원 빼면 되죠? 7,000원. 12,000원. 60으로 나누면 200. 60으로 나누니까 6분의 700. 6분의 700은 대략
116점. 그래서 117통 이상 200통 미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9-3번을 봅시다. 너희들도 나중에 크면 뭐 그럴 경험을 하려면 나중에 모르겠지만 그럴 일이 생깁니다. 너희들 안 늙을 것 같지? 늙는 것보다 더 젊어지겠지만 계속. 현타가 올 때, 나이대가 올 겁니다. 어느 때 오냐면 30은 안 와. 잘 안 와. 30대는 현타가. 30, 40대 좀 한번 와요. 세상에 내가 늙었구나. 이미 오고 있어요. 자랑이다. 이 나이 때는 정말 좀 즐겁게 사세요. 그냥 사는 거. 열심히 살고. 태어난 김에 살아야죠. 그래. 세상의 기회를 잘 잡으세요. 제2의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나온 건가? 아니야. 그때 20대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 하는 게 나왔나 봐. 난 몰랐는데. 저 과거로 10년만 가고 싶어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그 썰이 있잖아. 미국에선가? 그거 하나를 피자를 한 판을 시켰대. 그 돈으로. 처음에 거의 처음 초창기 때. 근데 지금 돈은 한 몇백억 한대, 그게.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거지.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있을 겁니다. 10년만 세상에 깨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 다방면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잘 먹고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잘 버세요. 나중에. 보자.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없으면 말이 뭐야 모든 실수 X에 이게 성립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안에서만 보고 싶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괜찮지? 그럼 얘는 풀 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명제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게 명제 표현이거든. 이것이면 이것이다. 그 뜻이잖아. 맞아 안 맞아? 기억납니까 명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똑같아요. 얘가 되면 얘가 되려면 얘가 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수직선을 표시하면 0에서 1이 얘가 이 분홍색 A 빼기 1에 A 더하기 1에 이렇게 있어야지 참이 되겠죠. 명제라는 표현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냥 명제 그거 얘기지 맞지? 이것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뭐야? 이 답이 이 답 안에 다 있어요. 그 뜻이야. 알겠니? 등호 써 멀어 써 멀어 써 멀어 말았어. 아직도 판단이 안 되십니까? 그럼 망한다고. 아 똑같아도 되잖아. 자기 자신에 포함되잖아. 써 말어. 뭘 고민해. 똑같았지. 쓰겠지. 아 여기서 이게 이 등호 때문에 다 풀어놓고 틀린다니까. 그래서 0에서 1입니다. 등호 성립 조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하세요. 12-2번 12-2번 네. 정수 개수 약간 수학은 끈질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가 중요해요. 수학은 왜 저렇게 풀지? 왜 이런 생각이 이제 있으셔야 돼요. 아 그러느니 뭐 그렇게 풀었으니 그렇게 풀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
정수 x가 3개일 때 이렇게 나왔네. 그럼 당연히 얘 풀고 얘 풀 거 아니야. 1번 풀자. 1번 풀면 이렇게 돼요. 풉니다. 6x. 몇이야? 66인가? 0입니다. 두 번째 거 풉니다. 2. (18 빼기 2x) 마이너스 5로 나눕니다. 방향 바뀝니다.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얘 둘 다 부호 바꿀게. 예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아야 돼. 세팅 괜찮니? 세팅. 그리고 어떻게? 수직선에 그리는 겁니다. 어디에 그린다고? 이제는 운명의 시간. 판단하세요. 판단하셔야 돼요. 노란색이야. 얘가 노란색.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란 얘기는, 야,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는 얘기는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근데 잘 봐, 방향을. 한쪽은 작다고 한쪽은 크다야. 맞아, 맞아. 그럼 겹치는 게 있으려면 이 크다가 어디에 그렸어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안에 정수 몇 개 나와야 되는데? 3개. 그러면 쓰는 거야. 5, 4, 3, 2. 얘는 어디 사이에 있을까? 말해봐.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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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멈춰? 빨리 말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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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멈춰? 몰라? 여기입니다. 2개인데요? 6 들어가잖아. 색칠돼 있으니까. 3개잖아. 이렇게 찾아야 돼. 정확하게 자기 찾아야 돼. 됐어요. 자면 안 되면,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자지 마세요. 제발. 자면 안 돼요. 자는 거 아니라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 등호. 앞에. 너.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너 마라. 너 마라. 빨리 말해. 너 마라. 판단 보류야? 그래, 판단 보류 사이는 너 마라. 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알래? 응? 계속 그게 헷갈리면 망하는 거야. 되게 그게 많이 나온다고. 니는 선택을 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한 문제가 아니다. 이 등호라는 게 뭐야? 이거 보지 말고, 는은 같다야.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얘지. 그럼 이 위치가 3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응? 겹치는 거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 세봐. 얘도 들어가잖아. 색칠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돼. 그럼 얘는 되겠지. 확률적으로 맞지. 이게 찾은 겁니다. 진짜 나는 도저히 수직선에서 헷갈려서 못하겠다. 그럼 내가 알려줬잖아. 이게 는이라는 건, 봐봐. 최후의 방법. 아까 얘랑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얘가 3이란 얘기잖아. 맞아, 맞아. 그럼 문제 자체를, 답을 직접 이렇게 써서 풀어봐.
정수가 몇 개인지. 몇 개야? 3, 4, 5, 6, 4개네. 안 되네. 뭐 안 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야. 이게 최후의 방법이야. 알겠지? 조금 익숙해지면 수직선에서 하는 거고. 알겠죠? 빼야 된다고. 넣으면 안 된다고. 15. 20. 빼기 3. 빼기가 아니라 2네. A는 그래서 A의 최대값이 3분의 2입니다. 알겠나요? 이제 아셔야 돼요. 됐나 이제? 끝.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 2차 부등식. 오늘은 뭐 좀만 나가고. 봐봐. 2차 부등식 좀만 설명할게요. 보세요. 2차 부등식. 저 아직도 영감이 많이 빨려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 왜 헷갈려? 똑같은데. 아쉽네요. 쉬는 시간에서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 토요일날 몇 시에 와야 됩니까? 저희 2시까지 1시야. 밥이 저 무식한 놈 진짜 2시 올 뻔했네. 1시입니다. 알았어, 자. 왜 지웠지? 보자. 2차 부등식. 기본적으로 위에 있다를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게 얘야? 얘가 얘야? 위에 있지?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x값을 대입했을 때 이 y값이 이 y값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야. 그게 위에 있다는 뜻이야. 얘가 얘보다 위에 있지?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봐봐.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y값, fx가 y값이거든. y값이 y값보, 이 y값보다 큽니다.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이게 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 문제 풀기 편해. 괜찮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문제 봅시다. 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반대겠지 뭘. 작다겠지. 갑자기 얘를 풀래. 헐, 대박죠. 근데 그림이 나왔어요. 저희 코드 좀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실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갑자기 얘를 풀래.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고. 무서워요 이거. 무서워? 어이구. 비싼 놈이라서. 정말. 너 잘했어. 내 상대 지금. 보세요. 20번. 이런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갑자기 얘를 풀라고 했을 때 니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되고 C도 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 식을 다시 나눴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함수와 이런 gx의 함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누가 더 위? gx가 위.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맞아, 안 맞아? 이 노란색보다 흰색이 위에 있는 게 어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1, 4입니다. 끝!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열심히 A값, B값 구해서 그런 게 아니야.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아래 있다의 그 의미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20-1번 그냥 눈으로 풀 수 있겠지? 눈으로 한번 풀어봐.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식 쓰지 말란 얘기야. 눈으로 풀란 얘기야. 눈으로. 풀었지? 넘기기만 하면 뭐야? gx가 fx보다 크다를 찾으라는 얘기야. gx랑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거 찾으세요. fx보다. 맞아, 안 맞아? gx는 아래로 블록이야. fx는 위로 블록이고, gx가 위에 있는 게 어디야? 몇부터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지. 그리고 6보다 큰 쪽이고. 괜찮니? 잘 따라와. 이해할 수 있겠어? 보자, 21번.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2차 방정식의 풀이랑 같다. 같다? 같다. 해를 구하면 된다. 뭐 기본적으로 알 테니까. A로, A가 음수래? 반드시 2차 부등식의 답을 쓸 때는 X제곱 앞에 숫자가 양수인 상태에 답을 쓰는 거야. 제발. 잘 봐라. 망한다. 작다니까 사이값 아니야. 이 음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작자 크크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도 A가 있기 때문에 A로 나누세요. A로 나누니까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A로 나눌 때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하면 돼요. 작다니까 사이값이겠지. 맞춰봐. 여기에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A 써야 돼? 3A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망해요. 3A가 더 작아요. 음수니까. 알겠지? 그래서 실제 잘 봐. 결국 이 양쪽 끝값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항상. 이걸 알려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2차 방정식처럼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양 끝값, 이 값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랑 같다. 그렇게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22번. 이것 해가 이거네요. 해 구하래요. 이건 해. 알겠더라? 이것의 해가 이거래요. 결국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봐. 이걸로 기본적인 식을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2차 방정식과 똑같아. 2차 방정식 해가 주어졌을 때 식을 완성한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방법 있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전개해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게 두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2차 방정식에. 오케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그래서 B가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두근의 곱.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둘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편하면 좋겠어요. 편하게 쓰시면. 그래서 이제 대입하면 돼요. 플러스 x.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일 때는 2차 부등식 풀이를 배운 적이 없어, 사실 니들이. 봐봐.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제곱했어. 0보다 작아? x의 실수예요, 기본적으로. 현재 깔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다. 2차 부등식에는 실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없지!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일 때는 판단하는 거야, 판단. 그 식을 보고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판단 능력 좀 볼까? 판단 능력 다음 시간에 23번까지만 하고 시작. 그리고 나서 수화합시다. 오늘은 수상 좀만 나갈 거야. 이놈의 절대값 또 나왔네요.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간을 나눕니다. 나눠야 풀어요. 나눠! 1. x와 절대값이 섞여 있을 때야.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첫 번째 구역.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 나와요. 인정. 넘깁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했으니까 넘으니까 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인수분해. 작다 할 때 답은 사이값. 이게 답? NO! 이 범위에서 풀었으니까 이 범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답을. 얘랑 겹치는 걸 쓰셔야 돼요, 겹치는 거. 겹치는 게 이건지 상상되니? 스위스 안 그래도? 그리면 돼. 상상 안 되면. 선생님, 상상이 안 돼요. 그래, 그리자. 그리면 된단다. 두 번 비끔친 데가 어디니? 여기요. 이렇게 나오시면 돼. 수직선 그래서 확인하면 돼. 무조건 두 번 겹친 거. 이제는 양수예요.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하면 늘어요. 얘도 그리세요. 이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 비끗일 때가 여기네요. 맞아. 그래서 x의 범위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런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연결되니 봐. 마3에서 1에서 연결돼 있지. 더해서 쓰는 거니까.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다? 마3부터 5까지가 최종적인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7개다. 아시겠어? 숙제는 여기 2장이랑 뒤에 어드밴스 이거 어드밴스 양이 너무 많아. 이거 또 끊어가야 돼. 한 번에 다 못해. 261쪽 16번까지. 오케이? 그게 많지 않지? 그거 해오세요. 오케이? 쉬었다가 수화할게요.